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31페이지입니다. 챕터 4 해가지고 첫 번째 지상권이 나오고 있죠. 지상권은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입니다. 아마 한 문제 정도는 출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의미 성질이 나오는데 지상권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물으시면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이게 한마디예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거든요. 근데 목적은 제한이 있어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지상권을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되거든요.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인데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지상권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상권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죠. 다시 말하면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건물이 철거가 되면 지상권은 소멸된다. X죠. 왜냐하면 건물이 철거가 되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없어지겠지만 토지 사용권,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필요하면 또 건물 새로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 지상권은 독립된 권리이고 부정성, 수반성 이런 거 없어요. 따라서 건물을 판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독립된 토지 사용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질 보시고요. 2번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가 나오는데 나중에 공부 다 끝나시고 한번 정리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지상권의 취득이 나와요. 1번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흔하진 않고요.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해가지고 중요한 것이 양가리 2번 법정지상권인데 가장 흔한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중요한데 이거는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에서 볼 거예요. 여기서 보지 마세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나와요. 첫째, 체단 존속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A번,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B번, 그 밖의 건물,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이 보장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이고요. 2번 최장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넘기셔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원칙적으로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면 30년, 일반 건물인 15년 이렇게 되겠죠. 다만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15년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꺼번에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중요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지상권이 소멸이 되면 뒤에 나눈 내용인데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지상권 설정자가 보니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건물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아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지상권자 입장에서 건물을 안 팔 이유는 없으니까 거부할 수 없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일단은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한 가지 사유,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원상 회복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가 싫다라고 거부한다면 지상권자는 이제는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원칙과 예외를 좀 구별하시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야 돼요. 왜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때려 부셔줘야 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돼요.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지상권 효력해가지고 1번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나와 있고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죠. 뭐 점유권이 있고 물권이니까 물권자 청구권이 있고 또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2번 지상권에 처분해가지고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주의하실 것은 이 지상권자의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 금지 특약을 하더라도 그 양도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치료지급 의무가 나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라는 개념을 좀 머릿속에 좀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원칙이 무상이에요. 따라서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지급하기로 특약, 계약을 했어야 비로소 치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만약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치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만약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치료를 안 줬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는 없고요. 또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것부터 시작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고 기억이 되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지상권에 소멸해가지고 소멸 사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근데 하단에 보시면 지상권 소멸의 효과 해가지고 1번과 2번 요거죠.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되지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익 및 상환 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따라서 설정자에게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통솔의 태도입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수지상권에서 첫 번째 구분지상권이 나옵니다. 일단 구분지상권의 개념은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 다시 말하면 지하나 지상의 특정층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 지상권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 우측 하단에 구분 지상권의 특색해가지고 나죠. 수목의 소유할 목적으로는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구분 지상권의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수목이 들어가 있으면 X고 수목이 없어야지만 맞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 교재 338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설정이 나와 있는데 구분지상권 설정 계약은 토지 소유자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지상권이 있거나 전세권이 있거나 임차권이 있거나 저당권이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구분지상권의 개념,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이 뭐죠? 구분지상권이다. 두 번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세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분묘기지권인데 개념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토지 사용권이지 분묘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건해가지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쓰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만약에 승낙 없이 묘를 썼다면 20년이 지나야 비로소 뭐죠? 취득시하게 되고요. 만약에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약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건은요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돼요. 분묘기지권은요 간섭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봉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죠. 만약에 봉분만 있고 시신이 없다면 분묘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인정될 수가 없겠죠. 내용 및 효력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예를 들어서 물권법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라면은 나올 가능성이 많지만 굳이 분묘기지권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분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의공지까지 확장이 되고요. 따라서 요 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범위 따지게 되고요. 또 분묘 뒤에는 이 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발굽 모양 언덕.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사성이 있는 묘도 있고 없는 묘도 있으니까 필수적 구조물은 아니기 때문에 사성 부분이 꼭 분묘지기 전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만 존속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재 안 넣어놨는데 마지막에 내가 합장 가입표, 단분 가입표, 쌍분 가입표. 보통 이걸 답을 많이 넣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묘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는 합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 옆에 쌍분 형태로 합장한다. 이것도 어떻게요? 안 되고요. 또 아니면 같이 두 분을 안에다 같이 모셨다. 단분 형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합장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지료 사용료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무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지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왔죠. 3번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이죠. 자, 지상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론적인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실제로 출제하는 것은 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또 저당권에서 배울 법정지상권과 결합해서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기본 틀입니다. 첫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이것이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 건물의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건물이 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뭐가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이거 꼭 숙지하시고 연습이죠. 자, 예를 들어서 땅이 갑의 것인데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전히 땅은 뭐예요?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누구 것으로요? 을의 것으로 바뀌었겠죠. 이때 을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네요. 자, 매매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뭐가 발생하죠?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갑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을 신축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인데 갑이 땅만 팔았네요. 땅만 팔고 땅만 이전 등기해 주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느냐. 자, 매매할 당시 건물이 있었나요? 있었죠. 같았나요? 같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달라졌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 거죠?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그런 건 뭐 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땅이 갑의 소유인데 을이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럼 이때 을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나요? 안 하겠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요. 을이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없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같았다가 뭐 해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 세 가지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자, 이제 요건을 좀 검토해 보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매매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요 기타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기타 사유를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외되는 것부터 기억하자고. 제외되는 것. 매매 기타 사유에서 빠지는 것. 다시 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인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환지 개념은 원래 우리가 2차 과목인 관계법규 시간에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뭔지 몰라도 돼요. 일단은 환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여기서 실효라는 말은 무효, 취소, 해제를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유가 무효, 취소, 해제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문에서 좀 길게 나오더라도 무효라는 말이 나오고 해제라는 말이 나오고 취소라는 말이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따로 기록할 것이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것도 외우셔야 돼. 첫째, 지분이 처분됐다는 이유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두 번째, 공유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라고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뭐 하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거죠.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아마 이해되실 거고, 좀 문제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습은 해야 돼요. 그 다음 교재 잠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효력이 나오죠. 효력 부분은 결국 뭐예요? 일단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 없이 이미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뭐죠? 주장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팔았어요. 그랬을 때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그것을 팔아먹으려면 그때는 뭐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근데 나머지 내용은 뭐죠?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니까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기간이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료는 일반 지상권과 달리 성립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끝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지역권 부분은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